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사주가 되겠습니다. 70세 노모가 오셔가지고 70대 후반에 노모가 오셔서 내 딸 시집갈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내 딸 시집갈 수 있냐. 지금 경신의 병술의 을해일주의 이모시에 태어난 45세 여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70대 후반이니까 이분이 지금 딸이 걱정돼서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온 것입니다. 지금 요게 판서가 지금 꽉 차게 돼 있는데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을 많이 사셨잖아요. 신살책. 그 신살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 응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아서 이렇게 판서를 하게 돼서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 사신 분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사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대운이 이렇게 가요. 그죠? 여자인데 양년에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가죠. 그래서 개임신경 기무정병 을, 그죠? 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 다음에 유로 가면 유가 되죠. 그래서 을유 갑신 개미 이렇게 이모 신사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대운은 7대운. 지금 이 딸이 45세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네. 여기, 그죠? 30대 이모 대운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사를 빼놨습니다. 자, 12신사는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시죠? 자, 신자진이 됩니다. 자, 신자진, 이걸 충하는 게 충력저월이죠. 그래서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신 앞에 오는 게 뭐야? 압천망육이 되죠. 신 앞에는 미가 있죠. 신이 여기 있는데 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자가 여기 있는데 해가 앞에 있죠. 그래서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이 있으면, 진이 여기 있으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이 여기 있으면 묘가 있죠. 그래서 묘가, 이게 천살, 망신살, 육해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연방급이죠, 여러분. 뒤에. 그래서 뒤연방급이다. 자, 신 뒤에는 유가 맞죠. 신 뒤에는 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 뒤에는 여러분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뒤연방급, 연살, 반은살, 겁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운이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제가 12신사를 적용해서 여기서 써놨어요. 자, 유는 여기요, 연살이죠. 맞죠? 그 다음에 신은요, 신은 지살이 됩니다. 그리고 미는요, 천살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요, 제살이 되고, 왜냐하면 충력저월이니까. 그리고요, 자, 산은요, 겁살이 되죠. 그 다음에 진은 화개살이 되고, 그리고 묘는요, 육해살이 되고, 압천망육, 그리고 충력저월이 역마살이 되게 됩니다. 이 대운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요, 이건 이제 금대운이고, 이건 화대운이고, 목대운인데,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겁살, 제살, 천살, 지살이면 군이다. 이게 군. 이게 뭐예요? 왕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주예요. 여러분 사주에 대운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대운을 흘러가는 걸 이렇게 12신사를 써놓고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겁살, 제살, 천살, 지산으로 살고 있다, 여기 위에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다고요? 내가 왕처럼 산다고요. 내가 부리면서 산다고요. 내가 신하를 부리고요. 내가 백성을 부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연월망장에 들어가 있어요. 연월망장에 대운이 들어와 있다면 어때요? 나는 신처럼 산다고요. 왕을 떠받드는 신처럼 산다고요. 신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누군가 나를 지시하면 내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이 지시를 하면 내가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대운이. 그 다음에 자, 반한살, 역마살, 그죠? 그 다음에 육해살, 화개살에 들어오면요, 이건 뭐라고요? 반영육화에 내가 대운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다? 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민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또 대운이 역행을 하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요, 겁살로 끝났던 지살로 끝났단 말입니다. 여기 대운이 끝났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게 어디로 가나 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으로 왔으면 신하로 살아야 되고요, 민으로 갔으면 평범하게 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겁살, 제살, 천살 대운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왕처럼 살겠다는 뜻이 되고, 절대로 기가 안 죽고 누구에도 주눅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네버 고개 숙이고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는 이런 대운에 들어와 있다. 만약에 세운에서 내가 반환살 운에 왔는데 자기가 왕처럼 살겠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평범하게 살지어다. 그죠? 순응하면서 살지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을간을 보세요. 이 일간을 보면 을목이죠. 을목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을목이 이 가을에 꽃이 펴 있는 거죠. 병화 때문에 꽃이 펴 있지 않습니까? 병화로 피운 꽃은요, 헛겹이 아닙니다. 겹꽃이에요. 겹꽃. 그러니까 풍성한 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정화로 피는 것은 헛겹이잖아요. 병화로 자연태양으로 피는 꽃은 그 풍성한 그 겹꽃이 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꽃이 어때요? 활짝 폈죠. 자연태양으로 가을에 이렇게 펴 있다. 그러면은 인물이 곱고 미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그렇죠? 봄, 여름에 꽃이 피는데 이건 지금 봄, 여름이 아니죠. 가을에 핀 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은요, 일반 꽃이 아니에요. 이건 뭐다? 약초다, 산삼이다, 불로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보다도 더 좋은 수사를 써서, 미사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예시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하시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미사용어를 써서 우리 그 오는 손님한테 훨씬 더 기분 좋게 하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요, 이거 보면은 인성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떠 있죠. 인성은 여러분 어때요? 인성은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자격증이 인성이 떠 있다는 거는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천간에 또요,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천간에 인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천간에 인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인성, 무인성인데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요, 점잖아 보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인다고요. 자, 대학 교수라도요, 인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학문과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딱 드러나 있으면은요, 사람이요, 굉장히 학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품이 있는 얼굴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요, 일머리가 있어요. 일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능률이 나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근데 무인성은요, 무인성이 또 무인성 사주들이 아닌데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인성은 어떠냐면 하는 일에 좀 두서가 없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좀 갈팡질팡한다. 그래서 대체로 행동을 먼저 해놓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 무인성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천간에 내가 그 어떤 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어떻다고요? 사람이 이론이 탄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으로 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있게 되면은요, 이론이잖아요, 공부잖아요, 자기 책가방이잖아요, 사고잖아요, 인성이잖아요, 참을성이잖아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의복이잖아요.
나한테 모든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무인성자는 일단 행동해놓고, 아, 내가 그걸 왜 했지? 내가 이거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무인성자들 화내지 마세요. 예, 무인성자는 그 무인성이 없음으로써 그 인생을 땡겨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주는 보게 되면은요, 이 30대부터, 그죠? 여기가 27, 28, 29, 30, 31, 32세부터 화운이 들어오네요. 그죠? 그렇죠? 화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는 여기 후반부터 들어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생화, 그죠? 화운이 들어옴으로써 목생화, 그죠? 목생화에서 화급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인 이 경금, 이게 자기가, 이게 관이잖아요. 이걸 녹여서 잘 썼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기업 코릉에서 15년에서 20년간 잘 다니다가 지금은 그만두시고요. 뭘 하고 있냐면 네일 아트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딸입니다. 이 일지에 해 중에 지장간에 뭐가 있죠, 여러분? 해 중에는, 이 해 중에는 자, 무갑임이 있죠. 이렇게 무갑임이 있습니다. 그죠? 해 중에 무갑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요, 이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일로 나갔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무갑임이 있는데, 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모가 이분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제 짝이 이때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 자기 자궁이죠. 자기 마음자리에서 나갔는데, 여기에는 무갑임이 있는데 임수가 튀어나갔기 때문에 시지에 있는 이 이모가 자기 남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왜 경신이 있지 않느냐, 그죠? 경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술중에 신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기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자, 원형 이정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0에서 제가 15, 그죠? 여기를 16에서 어때요? 30, 여기가 31에서 45 이렇게 되죠. 여기는 46에서 지금 60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여기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 되게 되는데, 이 해 중에서 일단 임수가 나간 걸 자기 남편이라고 봤을 때 늦게 들어오는 짝을 만난다고 나와 있죠. 자기 마음자리에서, 자기 자궁에서 내놓는데 어때요? 남편이 시지에 가 있죠. 그러면 시지는 자식궁이잖아요. 이렇게 자식궁에다가 남편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챙기고 보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때요? 끔찍하게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들 사주에 가만히 분석을 해 보세요. 내 사주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이 시지에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감되실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만났냐,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가 누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부친이 되고 여기가 모친이 됩니다. 그죠? 여기가 부친이 되는데, 이 부친이 맡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화급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죠. 내 남자친구인데, 그죠? 화급금으로 못 들게 들어오고 있고, 또 신해, 어때요? 신해는 육해살입니다. 육해살은요, 서로 기운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신해 육해살이 있는 사람은 눈치가 백단이라니까요. 아주 눈치가 빠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눈치가 굉장히 빠른 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금국을, 신유술 금국을 짰고, 그죠? 금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되면 남자가 관인데 남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관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좋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남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대운도 봐요. 이걸 10년을 통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 5년, 천간 5년, 지지 5년을 논아서 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7, 18, 19, 20, 21인데 여기가 22살부터 몇 살까지요? 26살까지 남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금은 귀신이니까 금이 들어와서 이 친구한테 좋은 역할을 못했겠죠. 그럼 나쁘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신이 들어와서 지살이죠. 이 지살 운에는 보통요, 내가 12신살로 봤을 때 이 지살 운에는 내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을 빛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집을 빛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이 지살운에는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 사장이 되거나 또 승진이 되거나 이게 지살운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모로 여기가 남자는 들어왔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국을 짜서, 그죠? 관이 귀신으로서 남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때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 남자가 지금 이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모를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이모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 나는 을해고 내가 말년에 맞는 남자가 이 남자인데, 을이요 12운성으로 여기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장생이 됩니다. 그렇죠? 을은 오에서 장생이 되고요. 자, 임은요 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 지장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에는 지장간에 병기정이 들어있고 해에는 이렇게 무가비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요, 일단 보여지는, 겉먼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형충파해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장간을 가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정림합을 하고 있고요, 무기합,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 만나면 어떻다고요? 좋다고요. 사이가 되게 좋다고요. 또 자기 자리에서 나갔으니까, 자기 자식붕에 놨으니까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어때요? 애지중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모는요, 재관을 같이 놨죠. 여기 재관을 놨죠. 그래서 이모일주 재관 쌍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지금 이모만 이렇게, 이 사람이 내 남편을 만나게 될 건데, 자, 이 사람을 이쪽에 보자고.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병기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병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편재죠, 편재. 편재고, 이 기토는요 정관이네요. 여기는 뭐 정제죠, 정제. 이것도 정제. 자, 일단 편재든 정제든 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기 주에 재관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관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처하고 자식이 자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모일주 남자는 어떤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모일주 남자는 한 번 갔다 왔거나 한 번 실패했거나, 그죠? 돌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처와 자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돌싱이죠. 돌싱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처자가, 이제 할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 양복을 꼭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확인하면 되겠죠. 아직은 미혼입니다. 이사주 이모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재관을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한마디로 처와 자식 있는 남자다. 그리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혼했거나, 그죠? 돌싱으로 돌아온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현재 45세니까 만만치 않죠. 이분이 지금 이렇게 금이 강한데, 이 금을 갖다가 귀신인데 녹이려면 어때요? 이모대운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모대운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어때요? 목생화 화극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자, 이모대운이 같이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반드시 결혼을 한다.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자랑 동거를 할 수 있다. 자, 이모대운에 일단 들어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운은 언제다? 병호대운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이때가 된다.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병호가 2026년도가 되겠네요. 그죠? 내년이 2025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때요? 2024년에서 을사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을사년이 된다고 나오죠? 반드시 이모대운에 병호 세운에 병호 유년에 이 금을 녹여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하고 오는 어때요? 들어오면서 형충파가 없고 갑기합 정리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저는 결혼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년이 을사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중에 무, 경, 병이 이렇게 있겠죠. 이 경금이 어때요? 경금이 나와서 을경합을 하게 되고요. 또 사해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지를 을사년이 들어와서 사해충을 하게 되면 어떻다? 기혼,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부부는요, 이렇게 충운이 들어올 때 이혼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미혼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해충을 할 때, 그 다음에 합운이 들어올 때 결혼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합이라든가, 그죠? 삼합이라든가, 방합이라든가, 형충이 될 때, 자, 어떻다고요? 기혼자는 이미 결혼한 부부는 이렇게 충이 들어오는 해에 이혼수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싸움,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빌미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부부간에 빌미거리를 만들지 마라. 언제? 충년에, 형년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투닥거리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이혼수가 덜컥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혼자는 어떻다? 이렇게 합충운에 결혼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년에 남자가 들어와서 병원년에 적어도 병원년은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씀을 해 줬습니다. 자, 아버지는 여기서 병술이 되게 됩니다. 그죠? 어머니는 경신이에요. 어머니가 가녀지동이고 아버지는 병술인데 엄마가 더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신, 유, 술 이렇게 신에서 어때요? 신에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요. 아버지가 태양으로서 어때요? 이 금을 갖다가 경금은 노쇠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봉 같은 겁니다. 큰 바위를 갖다가 태양으로서 빛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버지가 이게 수생목 목생활에서 화급금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자체에서는 병이 술에 가면은 어때요, 여러분? 묘지가 되죠. 건왕세병사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엄마를 컨트롤하기는 역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어때요? 이 딸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외해준 간목이 장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경금이니까 아버지는 빛나는 태양으로서 아버지는 어때요? 똑똑하신 분이죠. 인물이 잘났다고 나오죠. 그죠? 또 아버지가 이 꽃을 갖다가 개화시켰죠. 그죠? 겹겹으로 굉장히 그 수국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를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는 경신이니까 어때요? 엄마가 경신이면은 순수하고 멋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죠, 엄마는. 그러니까 또 경신 간우지동은 어때요? 애교 없죠. 그죠? 애교 없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얼굴에 착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순수하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사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엄마가 녹을 깔고 있죠. 이렇게 보통 녹을 깔고 있으면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다. 지금도 70대 후반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되게 곱게 태양이 비춰주고 있으니까 곱게 이렇게 늙어가시는 분입니다. 좀 차리시면은 바로 신금이 될 것 같은데 안 차려요. 경금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권에 있지만 아버지 자리에 있지만은 어때요? 엄마가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여기는 끝이죠.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게 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 화급금 요 신유술 금국을 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다 신약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다 신약이 맞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운이죠. 이게 아버지 보죠.
그러면 아버지가 제다 신약에 걸린 거죠. 그래서 요때 7살, 그죠? 17살. 그러니까 적어도 26세까지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요 시절에 부도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많이 망해서, 그죠? 여러 번 부도가 나고 망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형제는 해중에 간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중에 간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목은 간목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해중에 자기 형제가 장생되고 있으니까 똑똑하고, 그죠? 잘났죠. 잘났다. 근데 나는 어때요? 간목을 보면은 등락개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나에게는 형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